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4일 울프입니다. 비싸진 섹터가 아닐까? 게임 소프트웨어 엔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주말에는 ETF 공부하는 날이니까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라는 ETF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이거 외에도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우선은 미디어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게임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는 ETF로 최근에 추세상 고점 부근 비싸진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섹터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NC, 펄어비스 그리고 하이브 옛날에 이제 BTS 그 종목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합 섹터라면 어느 정도 조정 기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구간에서 매수가를 더 지불해야 추가 상승하며 손절은 디스카운트 구간을 뚫고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하락 추세 초입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어느 정도 추세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가 추세를 보면 파란색 선을 맞고 올라가고 빨간색 선을 닫고 내려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제 맞고 약간 옅은 그 추세선이 보이죠. 그걸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6월 초에 13일 경에 그때경에 이게 이 추세가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맞고 내려올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돌파를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돌파를 해주고 최근에 이제 6월 25일 날 피크를 찍었죠. 그 이후에 오늘까지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조금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펀더멘탈과 모멘텀의 변화로 추가 상승이 나왔다. 상단 추세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하면 어느 부분이 고점이고 어느 부분이 저점인지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은 53.76% 많이 상승을 했고 분배금 기준일이 있는데 1월 4일, 4월, 7월, 10일 그리고 총 보수는 0.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또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후에는 이제 좀 약간 횡보 아닌 횡보를 해주다가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설정 이후에 가격이 무려 설정 이후에 167.8%나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KLX IT 소프트웨어 지수는 16년도 9월 정기 변경일부터 글로벌 산업 분류인 GICS 기준으로 변경 상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중심으로 유니버스 선정한 후에 KLX 종목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모두 편입하여 유동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수는 0.45%고요. 분배금은 짭니다. 네. 짜요. 19년도에는 40원, 20년도는 15원, 21년도는 10원 줬습니다. 거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면 상위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카카오는 30%, 네이버는 16.99, 17%죠. 그 다음에 게임으로 넷마블, NC소프트가 있고 엔터테인먼트로 하이브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7, 8로 써 있는 게 이제 원화 예금을 제외하면 이 포트의 6위와 7위는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로 제일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SM, JY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많은 오른 종목들이 보이죠. 카카오도 많이 올랐고
펄어비스도 파너 때문에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는 호재 때문에 각 그 신규 게임에 대한 론칭에 대한 1등을 먹고 있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도 거기에 맞게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의 코멘트는 역시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여전히 비싸지지 않았을까. 네, 카카오도 네이버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비싸지지 않았을까.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의 섹터로 조금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이 ETF가 코덱스 헬스케어입니다.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온다 라는 내용이고요. 주가 추세상 하단 디스카운트 추세를 지지를 하고 있고, 추세 하락 검은색 선 이걸 돌파해주는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쭉 점진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포트로 구성되어 있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KO 바이오팜, 유한양행, 시젠, 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약순, 꽤 많은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줘야 이 종목, 이 ETF가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꾸준하게 조금씩 우상향 해줄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주가가 펀더멘털에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말 이 가격으로 평가가 받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가속화가 발생하는데,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주가가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고점에서 매수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격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대한민국 게임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ETF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상 고점 부근에 약간의 하락 추세가 좀 보이지 않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쉼없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비싼진 섹터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